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가 어떨까,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송길령 작가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앞으로 시대가 핵가족 시대를 뛰어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라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꽤 유명한 분이죠. 어떤 동영상 하나 보고 이 시대를 참 재밌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서 좀 감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뒷면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게 된다. 각자 도생인가요?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래,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생애 주기, 조직과 가족이라는 테두리의 무너짐, 권위주의 몰락과 기득권의 와해, 자신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로 답습하기보다는 시작하는 용기로 무장한 그 사람이 바로 핵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움이 다가오겠네요. 다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양면이 있겠죠. 좋은 점도 있겠고 두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굉장히 길게 생애가 100세 시대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조직, 회사의 조직, 가족이란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서 핵가족에서 대가족, 핵가족, 핵개인 이렇게 되고 있는 시대를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그 속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은 뭘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야 될 것인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또 그걸 바라보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핵개인을 맞이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들은, 목차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잘 되어 있어요. 저는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목차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다. 효도의 종말, 핵개인의 출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이런 단순한 말 자체는 좋은데 이 책 전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수필집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책을 좀 안 좋아해요. 뭔가 꽤 맞춰 나가는, 연결이 축 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툭툭 던지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목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대의 예보. 앞으로 시대를 일기예보처럼 핵개인의 시대라고 예보를 해주고 있죠.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 이분의 이야기를 책이 아니라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몇 방송을 보았는데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베스트셀러인데, 왜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베스트셀러고 저자의 명성에 기대어서 책을 샀는데, 이 책은 그냥 이런 제목, 이런 이야기, 이 정도로도 충분히 시대를 좀 보고 있다면 충분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가 드린 영상으로 그냥 끝을 맺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편안하게 또 이 시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름난 저자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냥 슬슬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책을 읽었는데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직장인에게 소속감과
명분이 돈 버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이 있고 명분이 있고 내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으로 흐름이 좀 가고 있는 거는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문을 턱 열었더니 예약했냐 그러더라고요. 예약 안 했다 그러니까 예약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례스러운. 근데 그때 손님이 있었느냐?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미용실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미용실 예약했냐? 예약하지 않았다. 예약하고 오래요.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3번이나 연달아서 그런 미용실 동네인데요. 가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 거기는 언제든지 일반적으로 오면 예약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새 시대가 좀 바뀌고 있대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왜 그렇게 하지? 자기 친구한테, 동료한테 물어보면 나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핵 개인도 있고 핵 미용실도 있고 나중에 교회도 핵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이 자부심, 소속감, 이걸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고 믿으며 진짜 행복을 돌아보게 된 새 시대의 아버지들이 돌아오고 있다. 핵 아버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 책에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설 가녀장의 시대, 이 가녀장 여자 주인공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공장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정직원으로 두고 아버지를 비정규직 직원으로, 뭔가 질서가 붕괴된 거죠. 근데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정, 핵 개인의 시대, 그 속에는 핵 가족을 뛰어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 잘 적응해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가부장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고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죠. 아버지들도 이제 열심히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느냐? 이제 나도 내 행복 찾아가면서 나도 좀 살아가보자. 이런 핵 아버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더 편하지,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 자식들도 내 집에 있는 것 좋아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다. 나이가 아니라 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해요.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내 존재의 의미를 갖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 성공한 사람, 다 훌륭한 사람, 다 유명한 사람, 뭐 굳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재석하고 또 가수 누구죠? 그 제주도에 갔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가수 누구냐면 이효리. 길 가다가 어린아이한테 어떤 사람 될 거니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아이 출연자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효리 씨가 웃으면서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그래요.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내 존재의 의미를 갖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게 참 마음에 드는 이야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사람들하고 비교하죠. 이 각자 도생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성공하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바로 핵개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개인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잘 지키고 내 생활,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방작용, 포기, 이게 뭐 장자처럼 도통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지, 사회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것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인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선배보다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권위로 사람들을 이거는 핵개인의 시대에 맞지 않고 선구자.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고라는 상대값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최고다. 이건 최고라는 상대값이 아니라 가장 앞선 자가 맛보는 최선. 최고 비교하는 거죠. 최선은 절대값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이 바로 핵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최고가 되는 것에 자기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가장 앞선 자라, 선구자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권위적 형태와 진정한 권위, 권위자를 넘어서 인정과 시간의 선형적인 관계, 조직의 위기와 분화하는 핵개인, 이연된 보장 시스템을 극복하고 사회 혁신을 가능케 하는 미정상 세대의 출현 등을 고민해 보았다. 그런 것이 살짝 나오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좀 뭔가 제 마음에, 제 지성에 좀 더 도전과 충격을 주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기령 저자님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를 않아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점 하나가 있다고 말한다면 뭔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당분간은 흘러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 책은 또 하나의 추천을 하자면 그런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쭉 제가 좋아하는 시스템적으로 흘러가서 큰 어떤 것을 꽉 잡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렇다면 나는 핵 개인으로서, 핵 아버지로서, 핵 목사로서, 핵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람에 대한 이해, 사회적 흐름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든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가 이 책을 본다면 추천할 것인가? 목회자한테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목회자가 너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또 새로운 젊은 세대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는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이해를 하자면, 그들을 지도하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라면 글쎄요,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안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가끔가다 책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한번 슬슬 읽어보면 좋을 텐데 뭐 좋은 책이 없을까 조금의 깊이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핵 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핵 가정을 뛰어넘고 핵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고 핵 교회가 되어지고 핵 국가가 되어지고 국가를 뛰어넘는 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서 잘 조리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오늘은 이 핵 개인의 시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